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 원 다이어트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는 존 라빈스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방암도, 췌장암도, 그리고 당뇨병도 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공부하셨습니다. 공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네? 오,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세 컷으로 나눠서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당뇨병도, 그 다음에 궤양성 질환들도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나 그리고 암의 시작이 되는 사인, 바로 변비와 취질,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 무엇에부터 비롯되었고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사법으로 우리 몸을 회복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관절염도 이렇게 하면 치료될 수 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 환자가 낫기 위해서, 당뇨 환자가 평생 당뇨병 약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 끊고 모든 약을 끊고 낫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할 음식.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뇨병이요. 당뇨병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 합병증이 무서운 거 아시죠? 어떤 합병증이 당뇨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평생 동안 당뇨병 약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인슐린 끊을 수 있는지, 바로 이 식단을 하시면 인슐린 끊고 여러분들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80%가 바로 눈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면서 눈이 상해서 후천적인 실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또 신장에 대한 혈액 공급도 자주 위태로워져서 당뇨 환자의 신장 손상 정도는 평균치보다 무려 몇 배나? 18배나 높습니다. 당뇨 환자가 신장이 손상되는 경우가 1.8배가 아니고 18배나 높습니다. 때문에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말년에는 신장 투석기를 달고 다녀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모세혈관에서도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보통 사소한 발가락 상처만으로도 당뇨 환자의 경우 심하게 썩어 들어가서 결국 발이나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다. 이런 모든 당뇨병 환자가 이 후천적인 실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신장이 손상되는 것이 평균치보다 무려 18배가 높기도 하고 또 모세혈관에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발가락에 조그만 상처가 있어도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생기는 모든 원인은 바로 여러분들의 혈관에 뭐가 생겨서 플라그가 처음에는 지방대가 처음에는 플라그로 때로 있던 것이 단단하게 점점 캘큘루스 석회화되면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바로 심장질환이 와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해서 스텐트를 시술하기도 하고 또는 바이패스나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하기도 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고 또 이제 세포 속으로 이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이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좁아질 때 바로 이렇게 동맥이 경화가 되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 경화가 당뇨 환자들에게 미치는 이 모든 끔찍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왜 내가 이렇게 당뇨병에 걸렸는지 이유를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당뇨병을 지긋지긋한 이런 합병증, 신장 질병을 유발하고 또는 이제 사지를 절단할 만큼 합병증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당뇨병에 걸렸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식생활이 내 동맥 경화를 촉진시키고 어떤 식생활이 그것을 완화해서 인슐린을 끊고 모든 약을 끊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알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런 당뇨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사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하지 않아서 당뇨가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성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뇨 1형과 2형을 아시죠? 대부분의 당뇨병은 소아당뇨를 제외한 대부분의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가기 위해서 세포 문 앞에서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 초인종 문 옆에 뭐가 잔뜩 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기 기름, 생선 기름, 치킨 기름, 그 다음에 아무리 채식을 하셔도 이 샐러드 드레싱 기름, 드글드글한 기름이 초인종에 덕지 여기저기 끼어서 띵동 띵동 하고 눌러야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띵동 띵동이 안 되고 띠동 띠동 하니까 세포가 반응을 안 합니다. 초인종 소리 아닌데 하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인종에 끼어 있는 지방떼들을 다 제거하시게 되면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가? 바로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암의 모든 원인이 뭐라고 공부하셨어요? 콜린 캠벨 교수는 더 차이나 스터디에 무엇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것인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범인이다. 또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인 에셀스틴 박사님은 범인이 누구다? 지방이 범인이다. 바로 요 혈중 지방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 섭취를 줄여주면 혈중 지방 농도를 낮추어 주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은 가장 중요한, 당뇨 환자가 약을 끊고 낫기 위해서 반드시 드셔야 하실 음식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아하시던 돼지고기, 삼겹살 지글지글, 닭고기 지글지글, 돼지고기 지글지글, 소고기 지글지글 이러한 식단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혈중 지방 농도가 높아서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 원 다이어트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터 에셀스틴 박사가 말기 터미널 관상동맥 질환 환자가 카디악 어레스트로 심장에 압박이 와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간 사람이 말기 터미널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이분들이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10년, 20년 지금까지도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였냐면 그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수술을 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식단에서 지방을 완전히 제거했더니 완전하게 이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식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늘마을에 오셔서 인슐린 4번 투여하던 우리 소아당뇨 환자들도요. 예, 이제 당뇨병이 1형, 2형 모두 다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니까 회복됐냐면 몇 주 만에 자, 극도의 저지방 고섬유소 식단. 오늘 여러분들이 병드는 이유가 바로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저탄고지가 뭔지 아시죠? 저탄고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밖에 이 영양학자들이 부르짖는 저탄고지 식단. 그것이 바로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를 암과 난치성 질환으로 유도하는 식단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높게. 다시 말해서 고기, 생선, 뭐 각종 포화 지방은 여러분 식단에 매일 주식으로, 그리고 섬유질은 없는 식단.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중증 환자들을 원 다이어트로 낫게 했던 식단은 반대로 거꾸로 가서 저탄고지가 아니라 저지방 고섬유소 채식 식단이 바로 많은 중증 환자들을 회복시키는데 불과 며칠 만에 여기 보니까 160일이요? 여러분 하늘마을에 오셔서 2주 만에 4주 만에 인슐린 끊으시는 분들 많죠. 평생 30년 동안 당뇨약 달고 계시고 평생 인슐린 하루에 3번 4번 투여하시던 분들이 끊는데 그게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감사하다고 계속 댓글이 오고 계속 유지하면서 인슐린을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돼 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여러분 16일이면 몇 주입니까? 2주하고도 이틀이에요. 환자 16일 후에 환자 45%가 인슐린 주사를 끊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인슐린을 주사 맞는 분들은 상당히 중증인 거 아시죠? 이런 분들이 며칠 만에 회복이 되실 수 있어요? 2주 만에도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뇌경색으로 오셨던 환우분이 102호에 오셨던 환우분이 그 방 앞에다 나무 신고 가신 거 아시죠? 중풍이 와서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셨던 분이 과일식하고 해독식하고 영양식하고 건강식을 잘 하면서 이 원 다이어트로 저섬유소 아니죠. 거꾸로죠. 고섬유소 저지방 식단으로 완전히 회복되셔서 이제 마비 오던 거 다 풀리고 온몸이 건강해지셔서 가시면서 기념수를 한 그루 신고 가셨는데 우리 의외의 배의외 선생님도 반드시 그렇게 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좋아지고 계시죠?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의료 영양학 저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양학 사례, 의학 사례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들과 수많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과 수많은 암 환자들이 이 원 다이어트로 저탄고지가 아니라 반대로 저지방, 고섬유소 채식 식단으로만 많은 중증 환자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미네소타 대학 데이비 스노우드 박사는 육류 소비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높다고요, 낮다고요? 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육류 소비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선생님 단체 카톡에 이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을 보시면서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많은 잘못되어 있는 식생활을 고치려고 애쓰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자, 이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비 스노우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뇨 연구를 한 이후로 고기 먹는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아마 당뇨 환자라면 완전히 끊으셨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드시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식이요법은 뭐냐면 저탄고지가 아니라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드시는 것처럼 812를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연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 60%, 복합 탄수화물 한 20% 정도 해서 탄수화물 비율을 80%, 지방은 10%, 단백질은 10%. 812를 기억하세요. 바로 이 식이요법이 모델들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 최고로 스태미나가 많이 필요하고 최고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마라톤 선수들과 많은 육상 선수들 또는 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812 식이요법이 얼마나 건강하고 이 스태미나를 내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을 낫게 하는 음식, 여러분들이 반드시 당뇨병 환자가 드셔야 되는 음식은 뭐냐면 2주 동안 이제 과일식하고 영양식 잘 하시다가 나가서 치킨 한 마리 딱 드시고 나면 바로 돌아옴이 타버립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3일 후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당뇨병에 낫기 위해서 상고병이 나으셔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장부터 여러분 암이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상고병이 회복이 되시면서 암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나 당뇨와 상관없어? 거의 상관없는 분이 안 계시죠. 상고병부터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상고병부터 무찌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암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음식을 드셔야 낫기 위해서 회복되실 수 있냐면 어떤 음식입니까? 저탄고지? 그러면요. 저지방, 고섬유소, 채식 식단이 그리고 811 요법으로 드시는 게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제가 지금 소개하는 모링가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소개하는 계피 또는 한국에서는 많은 당뇨 환자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려지는 여주 이런 것들 모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기 드시고 뭐 매일 우유 드시고 매일 계란 드시면서 아무리 이렇게 하셔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식단의 베이스가 뭘로 깔려야 돼요? 저지방, 고섬유소, 채식 식단으로 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여러분이 쑥쑥쑥쑥 시너지 효과가 나서 여러분이 당뇨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실 수 있어요. 왜? 모든 병이 동맥경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장, 누수 증후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을 나으시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 나으시려면 반드시 저지방 채식 식단과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당뇨 예방에 좋은 아연이 풍부한 모링가가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링가 자주 드시죠? 매 식단마다 모링가를 드실 거예요. 많은 영양학자들과 영양의학자들이 한 가지도 빼지 않고 가장 강력한 항암제와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성분이 높은 거, 항산화제 비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뭐 파이토케미칼이나 엽록소나 셀레늄이나 그 어떤 영양소를 불구하고 암 환자에게서 항암 효과가 가장 높은 항산화제가 다 들어있는 약초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모링가였습니다. 모링가. 여러분들 뭐 다 좋다는 거, 모든 그 채소와 뭐 과일과 이런 약초, 천연 치료제 가운데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특별히 모링가는 모든 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최고의 항암제 성분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링가를 매 끼니 때마다 녹차를 뭐 우유에 타 드시듯이 여러분은 모링가를, 녹차 대신에 카페인이 없는 모링가를 식사 때마다 이렇게 그 차스푼으로, 작은 차스푼으로 그렇게 좀 드시는 것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실 겁니다. 자, 특별히 당뇨 예방에 상고병 잡는데 특효약으로 불려지는 모링가,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또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고병의 특효약이라고 불리는 1위가 바로 모링가입니다. 모링가. 그래서 모링가는 암 전문가들이 모든 암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음식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모링가는 어떤 성분이 이렇게 상고병을 잡는 성분들이 있는가? 특별히 모링가에는 각종 그 음식물에 있는 색소들,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이고 초록색인 이 파이토케미칼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염증 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과 또 초록색의 엽록소, 셀레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여러분 아침에 드시는 캐슈넛. 셀레늄은요 왜 중요하냐면, 영양학적 가치가, 의학적 가치가 셀레늄이 중요한 것이 바로 P53 유전자를 활성화 깨워서 이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굉장히 이 오토파지에 의해서 암세포는 죽이고 정상세포는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바로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셀레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셀레늄이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자, 좋다고 해서 또 그것만 계속 드시면 안 돼요. 예, 균형지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나 엽록소나 셀레늄이 상당히 풍부해요. 이 모링가 속에는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 다시 말하면 해독을 잘 시킨다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니까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지겠죠. 또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서 해방이 되겠죠. 또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혈청이나 지질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고 당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아연 성분이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모링가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상고병 환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이 피를 맑게 하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연 성분이 풍부한 이런 셀레늄 성분이 풍부하고 엽록소나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모링가를 당뇨 환자분들이 늘상 이제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당 수치를 떨어뜨려주고 또 이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제가 이제 계피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은 대체의학의 아주 대가죠. 이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 자, 그런데 계피는 세포로 포도당 운반을 원활하게 해서, 여러분 암이나 모든 병이 세포에 뭐가 떨어지면 암이 생겨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암이 생기죠. 자, 그런데 세포로 포도당 운반을 원활하게 하면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성분이 바로 계피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피가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당뇨병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을 막아준다는 것은
미국의 연구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원들이 이 계피가 굉장히 중요한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당뇨 환자에게 매일 한 숟갈씩 계피를 먹으면 당뇨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많은 학회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늘 활용하시는데 그래서 계피를 저희가 건강 요리할 때도 계피를 많이 활용하죠. 로푸드뿐만 아니라 단호박 요리든 어떤 요리든 할 때 계피가루를 활용해서 많이 요리를 하죠. 또 이렇게 계피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넛밀크나 이런 데 타서 활용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계피도 굉장히 중요한 당뇨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작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좀 노곤하시죠? 괜찮으십니까? 예,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국에서 가장 많이 당뇨병 환자에게 사랑받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여주입니다. 여주의 별명은 천연 인슐린이에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여주에는 피인슐린과 카란틴 성분이 이 당뇨병을 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주에는 뭐가 많이 들어 있어요? 카란틴과 피인슐린이 바로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면서 당뇨에 탁월하게 작용합니다. 특별히 이 식물 인슐린은 몸속에 체내에 있는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펩타이드의 일종으로 여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여주에 많이 들어있는 이 펩타이드의 일종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간에서 포도당이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당분이 재합성되는 것을 막아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여주를 차로 달여서 우려서 마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늘마을 식당에 가면 해독차가 있는데 어떤 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여주차, 하루는 돼지감자, 또 하루는 대추 생강도 있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차를 끓여드리는 이유가 당뇨병을 예방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암을 잡아가려고 이런 해독차들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지방 채식 식단과 함께 병행할 때 모링가나 계피나 여주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 소개해 드릴 게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마늘입니다. 이런 마늘을 생마늘을 먹으면 상당히 독하지만요. 마늘이나 양파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또 이 알리신 성분. 마늘은 특별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마늘의 톡 쏘는 맛인 알리신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바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리신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신 성분이 피 속의 포도당이 세포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하는 것이 바로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라서 특별히 전립선암 환자들과 유방암 환자들이 이 흑마늘 같은 거 많이 드시죠. 바로 이 알리신 성분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알리신 성분이 당뇨에도 굉장히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마늘에는 우리 아이들이 뭐 마취하고 할 때 도포마취 같은 거 할 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발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을 그렇게 잘 익혀서 요리해서 드실 때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색소, 보라색 색소에 뭐 보라색 감자나 블루베리나 블랙베리에 들어있는 요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팥은 주로 이제 신장 환자들만 많이 드시는 걸로 아셨어요. 그죠? 신부전증이 있거나 이제 부종이 심한 분들, 또 모델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래서 부종이 심할 때 이 팥물을 달여서 우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 팥은 특별히 췌장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췌장 기능을 항진시키는 효능이 있는 팥을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 증상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지만 당뇨 증상을 개선하는 데 팥에다가 여러분들이 설탕 넣고 팥죽을 끓여 드시면 당뇨병이 나을까요? 악화될까요? 예, 설탕은 이 모든 미네랄을 뺏어가는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설탕의 별명이 회도,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식단이 암 환자들이 되게 당을 무서워하시죠. 당이 암을 크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데 과일당, 과당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자당, 설탕당은 암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식단에서 가급적이면 설탕을 제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어떤 성분들이 있는가? 상고병 잡아주는 특효약 가운데 모링가 못지않게 특효약이라고 불려지는 게 바로 양파죠, 양파. 양파는 일명 별명이 천연 올리고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단맛을 낼 때 예를 들어 무지짐이 겨울 되면 무지짐이 상당히 맛있죠. 꼭 고등어 넣고 조린 것처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무지짐에다가 이 아몬드 가루를 뿌리시면 그런 맛이 납니다. 약간. 그래서 견과류 활용하시는 법을 또 제가 요리 강습할 때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지짐이라 하거나 무슨 뭐 어떤 요리를 하실 때 양파를 미리 잘게 썰어서 깔고 하시면 걔가 자작자작 이게 물을 안 넣어도 되게 기름을 안 넣어도 되게 그런 작용을 해주기도 하지만 양파 속에 있는 천연 올리고당이 음식의 맛을 부드럽게 연화하고 맛있게 단맛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 올리고당인 양파는 특별히 혈당을 잡아주기도 하고 삼고병을 예방하는 데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양파즙을 몇 달 드시다 보면 피가 굉장히 맑아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혈당을 잡아주는 양파는 바로 천연 올리고당이고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상당히 좋은데요. 양파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우리 피를 굉장히 맑게 하는데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양파를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요. 특별히 양파를 가열하면 트리설피드와 세피엔 성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트리설피드와 세피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피를 맑게 하시려면 그리고 상고병 환자분들이 피를 맑게 하시려면 가장 좋은 혈액 청정제가 또 한 가지가 양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 올리고당을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이제 환절기에 감기가 걸릴 때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이 뭘 활용했어요? 바로 양파를 방마다 다 썰어서 통째로 껍질째로 썰어서 8등분, 뭐 6등분, 4등분 해가지고 방에다 놔두면 방에는 모든 세균도 잡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양파를 이렇게 달여서 조금 익혀서 즙으로 드시거나 그러면 이 감기 세균이 바이러스가 확 물러가죠. 그래서 감기도 많이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혈당을 잡아주는 양파가 굉장히 당뇨병 환자에게 특효약으로 작용하게 되겠고요. 자, 여기 재밌는 거 나옵니다. 여기 생긴 게 누구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슐린 수치를 잡아주는 천연 이눌린. 예, 천연 인슐린, 천연 이눌린이라고 불릴 만큼 이 돼지 감자는 특별히 저희는 이제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인디안 야생 지역에서 인디안 돼지 감자 씨앗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씨앗에도 이런 어떤 회사들에서 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씨앗들이 많이 개량되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해서 농사를 지면 참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 여러분들이 식량이 없을 때 인디안 돼지 감자만 드셔도 여러분들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을 만큼 돼지 감자에는 영양소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모델들이 주로 이 인슐린 돼지 감자, 이 돼지 감자를 많이 쓰시죠. 가루를 먹기도 해서 포만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돼지 감자에는 천연 이눌린과 천연 인슐린 성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저희가 이제 인디안 돼지 감자물을 계속 우려서 내는 게 여러분들 상고병도 잡지만 이 공복감을 많이 주고 해독도 효과적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돼지 감자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돼지 감자가 인슐린 수치를 떨어뜨려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 소개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바로 봄철에 나오는 두릅이 있습니다. 두릅도 혈당을 낮춰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혈당 강화 작용 효과가 있고 또 혈당 수치가 높은 경우에도 혈당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두릅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뭐 천연 이눌린, 천연 인슐린, 뭐 돼지 감자, 뭐 천연 올리고당인 양파, 또 누구 소개했습니까? 블루베리, 또 췌장 기능을 증진시켜서 당뇨 증상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팥, 또 중요한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잡아주는 마늘, 알리신 성분, 또 천연 올리고당인 양파, 거꾸로 갔네요. 반복했죠. 또 가장 강력한 항암제로 불려지는 모링가, 그리고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강력한 처방전으로 쓰여지는 약제가 바로 계피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처방전이 바로 여주죠. 자, 이런 모든 당뇨병 치료제들은 사실은 무엇에 기초되어야 한다? 저탄고지 식단과 병행되어야 한다?
기본은 뭐냐면 당뇨병 잡는 최고의 항암약은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뭐냐면 바로 저지방 고섬유소 식단이 이 혈관 속에 있는 동맥이 경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기서부터 출발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저지방 채식 식단과 함께 병행되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팍팍팍팍팍 여러분 인슐린 2주 만에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소아당뇨 환자가 매일 4번씩 인슐린 인젝션 하던 친구가 와서 2주 만에 인슐린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곳을 나갔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당뇨병 이제 평생 달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당뇨병 끊으실 수 있습니까? 당뇨병 나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으실 수 있습니까? 예, 2주 3주는 하늘마을 식단대로 잘 하다가 한번 나가셔가지고 소고기 한번 딱 드시면 괜찮아지겠죠? 웃잖아. 3일 만에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언제까지 여러분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맨날 병 달고 사실 겁니까? 지겹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당뇨병이 무서운 건 계속 신장 기능이 이상이 오기도 하고 아까 보셨죠? 당뇨 환자는 18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실 수가 있고 또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제하지 마시고 저탄고지로 여러분들 병들지 마시고 저지방 고섬유소 식단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